생각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재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상품 한두 개씩은 아마 가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가입한 연금 상품 외에 다른 거에 관심 별로 안 가요. 그런데 오늘은 대한민국의 연금 제도를 한번 훑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은퇴자산 관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가입한 금융 상품들을 보면 생각보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는 어떤 금융상품이 나한테 맞을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취지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연금 하면 많이 나오는 단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3층 연금 제도입니다. 3층 연금 제도가 뭐예요? 3층 연금 제도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연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떠오르시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제도들은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고 급여를 받기 전에 미리 떼고 나가죠. 그래서 아마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언제 관심을 갖게 되냐면요. 우리가 갑자기 직장을 이직하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런 연금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잠깐 들여다보는 것 같고요. 그것도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날아오는 나의 예상 연금액 정도를 바라보면서 이러면 대충 얼마 정도 받겠구나 잠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공적연금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은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연금을 실제로 받아야 되는 분들은 관심도 갖고 제도에 대한 설명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연금은 평소에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에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퇴직금 제도, 그리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는 DB형, DC형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푸른 씨앗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퇴직금 받을 때 보통 어떻게 받나요? 마지막 석 달 동안 일한 평균 임금의 근속 연수를 통해서 퇴직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 내가 그 직장에 10년 일했다라고 하면 3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는 제도가 바로 퇴직금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DB형과 DC형 제도는 기업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지 말고 법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라고 하는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DB형 제도, DC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는 DB/DC가 조금 더 익숙하죠. 만약에 오늘 DB형, DC형이라는 말을 나는 잘 못 들어봤는데 라고 하신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아직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퇴직연금을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법제화가 되긴 했는데요. 이것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다 보니까 여전히 작은 기업들은 이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회사에서 직접 주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씨앗이라고 하는 퇴직연금 기금 제도인데 이 퇴직연금 기금은 작은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도입을 하고 싶어도 바쁘기도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라에서 운영을 해주는 제도를 통해서 퇴직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3층 꼭대기에 있는 제도는 뭐죠? 개인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제 적격 연금과 세제 비적격 연금으로 나뉘는데요. 자, 용어는 조금 익숙하지 않고 헷갈릴 수 있지만 세제 적격 연금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보통 연말이 되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연말 영상 간소화 들어가서 거기서 공제받을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내잖아요. 이렇게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연금 상품, 이게 세제 적격 연금이고요. 그러한 기능이 없는 대신에 나중에 잘 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제 비적격 연금입니다. 자, 그러면 세제 적격 연금의 대표적인 상품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우리가 IRP라고 하죠. 그리고 ISA 계좌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ISA 계좌는 연금 계좌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의 목돈을 잘 만들었다가 이것을 연금 계좌로 넘겨서 입금을 시키면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세액공제 계좌에 넣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세제 비적격 연금 제도는 잘 유지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럼 비과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주로 보험 상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가입하는 연금보험의 상품들은 세제 비적격 연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했던 IRP 계좌 있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퇴직연금에도 나와요. 사실 이름만 봤을 때 이거 퇴직연금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DB형, DC형 연금을 받는 계좌로 활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액공제 목적으로 개인연금으로 불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IRP 계좌를 퇴직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좌의 기능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IRP라는 계좌 자체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 안에 우리의 회사에서 불입해주는 퇴직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것은 퇴직연금의 영역으로 보셔야 되고요. 내가 내돈내산, 내 돈으로 직접 불입해서 내 연금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개인연금입니다. 자, 제가 연금 제도를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총 6가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금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또한 우리가 젊을 때는 뭐 관심 있는 대상이 아니죠.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된 대한민국 국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까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상위 소득 30%인 분들은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당연히 관심 없을 거고요. 만 65세쯤이 임박해서 받는 제도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추가적인 소득이 있다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거나 하면 이제 감액이 되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 금액을 좀 조정해서 기초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은 대부분의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실 건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거꾸로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우리가 집을 살 때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대출을 껴서 집을 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꾸로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매월 생활비를 거꾸로 받는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역모기지론이다 이제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주택연금 제도가 꽤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연금 제도는 내가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한 채 굳이 안 가져가고 노후에 풍요롭게 다 쓰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적합한 제도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주택연금은 집 가격을 기초로 해서 연금액이 산정이 되긴 하는데 내가 오래 살아서 매월 받아가는 금액이 집값보다 더 크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후에 이 집을 팔면서 끝나는 제도다 보니까 오래 살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연금 뭘까요? 생뚱맞게도 근로소득입니다. 제가 지금 공적연금부터 해서 주택연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참 좋겠지만 생각보다 제가 주변의 분들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것만 가지고 노후 준비가 완벽히 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 추가적으로 일을 하면서 노후에 소득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길어질 텐데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일을 한다면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에서 연금 상담을 하면서 연금액은 비록 풍족하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활용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연금제도에 대해서 한번 전체로 쑥 훑었는데요. 아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제도들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연금 설계를 할 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